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가올 6월 여러분에게 생길 필연적인 일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카드에 집중하시고 의식이 이끄는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든 결과를 보게 되는 한 달이 될 거라고 보여요. 이 소카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최근에 무언가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그 결과를 6월에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썸을 타고 있는 중이라면 6월에 연애를 시작하게 될 거고, 공부 중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것들에 대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실 텐데,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달에 노력한 것 이상의 행운이 들어와 있어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소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전에 노력한 일이나 바라고 움직였던 일들에 대해서 행운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바라지 않았던 일까지도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다면 일이나 학교, 집 외에 다른 장소나 모임에 나가야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고, 썸이 잘 안 풀려서 고민이라면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플러팅을 했을 때 연애로 넘어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취업이나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스카웃을 당해서 옮기는 운은 없겠지만 열심히 준비한 자소서와 이력서를 넣었을 때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은 노력을 들여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6월 여러분에게 생길 좋은 일을 보면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전에 좀 급격한 변화를 겪긴 하신 것 같아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좋든 싫든 급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별을 당하셨거나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빠지기 시작했다던가 새로운 일이나 업무를 맡은 것처럼 좋았던 상황이 나빠지든 나빴던 상황이 풀리기 시작하든 여러분 상황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뀐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중에는 한가했는데 갑자기 바빠지신 분들이나 정반대로 바빴는데 퇴사로 인해 한가해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여러분들의 변화들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매지션 카드는 여러분이 이전에 겪고 있던 사건이 뭐였든 간에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이별을 한 상태라면 그 사람과 재회는 안 되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떠맡은 업무 때문에 피곤하고 현타를 맞고 있다면 이 일을 해내는 걸로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거나 여러분이 들였던 노력이 보너스나 승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건물이나 집 매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은 집이 안 나가서 고민스럽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를 피함으로써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게 되실 거고, 취업이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기회가 돼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달이라 5월달이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가올 6월에는 조금 더 편하게 보내시게 되실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6월 달에 일이 잘 풀리게 될 거예요. 부동산 매매나 계약을 한다거나 영업직에 계셔서 고객을 유치해야 되거나 전반적으로 계산을 하고 돈이 오가고 문서가 오가는 데 있어서 운이 좋은데, 연애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살짝 아쉬운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보이네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과 6월에 썸을 탈 수 있고, 지금 썸을 타고 있다면 6월에 연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관계에 접어들게 됐을 때 서로 안 맞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연애에서 여사제 카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가지고 있는 연애관이 뚜렷해서 이성을 볼 때 이건 아니다, 저건 맞다 하는 기준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상대가 서운한 행동을 해도 티 안 내고 참다가 한 세 번쯤 참으면 칼같이 잘라버린다거나 자기가 만나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진 않지만 상대방이 여러분 입맛에 맞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빠르게 마음을 접어버리고 헤어져 버리는 행동들 때문에 이번 달의 기운으로 썸을 타거나 연애는 할 수 있어도 잘 맞는 연애를 한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썸을 타는 사람과 잘해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좋은 운을 잘 이끌고 가셨으면 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6월에 가장 조심해야 될 일들을 보면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일어나는 부담이 될 거예요. 이전에 안 좋았고 위태롭고 힘들었던 일들이 6월에는 어느 정도 풀리겠지만 이렇게 일이 잘 풀림으로써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연애로 본다면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연애에 대한 판타지가 너무 높다거나 여러분의 일정 부분만 보고 여러분이 마치 완벽한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해버리면 이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여러분은 꽤 부담스러워지겠죠. 이게 일이 잘 풀려서 생기는 힘듦이에요. 업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프로젝트나 성과를 내게 될 텐데 이 성과를 보고 상사나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고 맡기는 일들이 같이 늘어나게 될 수 있어요. 분명 여기서는 인정을 받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이면에는 좀 지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안 좋은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음,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나오는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이 매력 있고 능력은 있지만 행동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여사제 카드도 그렇고 감네스 오브 컵도 그렇고 마지막 은둔자 카드까지 남들 앞에 나서서 행동을 하는 성향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결과 카드에 은둔자가 나왔을 때는 상황이 제대로 종결되거나 전개가 되지 않은 채로 쭉 끌고 가는 이어짐을 나타내게 돼요. 만약에 썸이나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의 기대가 커서 부담스럽다면 천천히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더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행동하는 게 좋은데도 여러분들은 고민만 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질 않으니까 생각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업무적이나 주변에서의 기대를 받게 됐을 때도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 혹시라도 실망시킬까봐 다시 한 번 더 시도하는데 머뭇거리게 돼버리는 것처럼 뭘 맡아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나와 실제로 행동하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타를 좀 맞게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 탓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인가 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다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 자신한테 채찍질도 많이 하는 성향을 가지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좋은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되겠다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혹사시키는 건 멈춰야 된다고 해요.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자기를 관대하게 봐주고 타인의 기대와 실망에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만족을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연애로 본다면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 즐거운 나 자신을 만드는데 포커스를 둬야 되고, 일에서도 남들의 기대에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인드로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스로 지게 된 짐을 내려놓고 자기를 우선하는 선택과 그 선택에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6월의 운이 따라주면서 훨씬 더 행복한 일이 많아질 거라고 보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한 달을 잘 보내셨으면 해요.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6월은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여러분이 뭔가를 주도했을 때 좋은 성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달이에요. 연애라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받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백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썸을 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고백을 해야 연애로 진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눈치를 보고 상황에 맞게 처신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게 될 텐데, 일로 예를 들어보자면 프로젝트나 업무를 맡을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여러분이 참여하겠다거나 맡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좋은 결과들과 인정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될 거라고 보이네요. 취업이나 이직을 하고 싶다면 손 놓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직원을 구하고 있지 않냐고 수소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을 때 훨씬 더 잘 풀릴 거예요. 6월은 여러분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이끌어 가야 하는 한 달이 될 거라고 보여요. 아무래도 일이든 연애든 자신 있게 주도해 가려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매력같이 특별한 장점들이 필요해질 텐데, 이 수사슴 카드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경험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나타내기도 해서 경험을 위한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거나 더 좋은 커리어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운이 따른다고 보여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특히 6월에 이직과 시험운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번 달 키워드가 리더와 책임감이다 보니까 연애로 본다면 사귀는 사람과 그 관계를 여러분이 주도하게 될 거라서 상대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됐을 때 안정적인 연애를 하게 될 거고, 일이든 이직이든 취업에서든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겼을 때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의식적으로라도 연애나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번 달에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을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이거든요. 최근 과거에 데빌 카드가 있는 거 보면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위험한 일이나 사람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자를 했거나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나 마음이 생겼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위험도는 높지만 벌면 확 벌 수 있는 투자처에 돈을 좀 넣었다거나 부동산 중개업자 말만 듣고 잘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던가 좋지 못한 사람에게 마음을 줬을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가족 같은 회사라는 허울 좋은 말에 속아서 취업을 한 것처럼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이나 사람에게 정착한 게 아니라 좀 위험하고 힘든 곳을 선택했다고 보여요. 그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의 사면 초과의 상황을 나타내는 에이드 오브 보이스가 나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면 안 될 사람인 걸 알지만 당장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접지는 못하겠고, 투자를 한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회수했을 때 손해보는 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당장 때려치운다 하더라도 갈 곳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데빌 카드와 에이드 오브 보이스 카드가 함께 있을 때는 누군가 여러분을 유혹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선택은 여러분이 해서 이런 나쁜 상황이 초래됐다고 보이는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 덮고 있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일단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시는 게 우선되어야만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솔로라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높다는 문제를 제대로 인지해야 눈을 조금 더 낮춰서 연애를 할 수 있을 거고, 사귀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과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인식해야 혼자 연애를 지속하면서 마음이 다치는 악순환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회사나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곳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빨리 해야 손해를 덜 보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만 어떻게든 나아질 방향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길 좋은 일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하니까, 이 기점으로부터 나쁜 상황이 본격적으로 수습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이네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 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텐데, 꼭 이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이라던가 책 또는 상담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고 문제를 인식하게 해주는 사람을 모두 조언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조언자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거나 결정을 대신해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적당히 참고하고,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이전에 안 좋았던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썸이나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과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 고민을 나누는 게 필요하고, 일이나 투자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교환 카드는 계약이나 합격운이 따르고 있어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될 거라고 보이네요. 이런 이직과 합격이라는 건 이전에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마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다 마무리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번 달 조심해야 하는 일을 보면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일을 되도록 피하라고 나와요.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찾게 될 건데,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참고 정도만 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귀가 조금 얇은 건지 주변에 변변치 않은 조언자들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잘못된 조언자를 통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해치거나 나쁘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닌데, 이분들의 지식이나 인사이트가 부족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방해를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귀면서 힘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여러분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객관적인 조언 대신 "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걔는 너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바람을 넣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더 있어서는 안 될 회사에 일을 하고 있어서 그만두려고 할 때도 버티라고 위로와 응원을 해주면서 여러분이 결단을 못 내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가볍게 보자면, 친구들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게 된 클럽, 술집에서 원나잇을 한 뒤에 안 좋은 사람이 나쁘게 엮이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스킨십을 목적으로 다가온 사람한테 마음을 줘버린다거나, 남자분이라면 술김에 가볍게 만날 사람으로 생각했던 여자가 집착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럼 과연 이런 나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역시 6월의 전체적인 흐름과 여러분에게 생길 좋은 일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타인의 의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하는 것들은 결국 나쁜 결과들을 가져오지만, 통찰력이 높은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일들은 전부 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사람을 만나든 이직을 하든 퇴사를 하든 하다못해 공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 순간에도 전부 선택과 결정이 있기 마련인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 말이라 해도 100% 수용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해서 하는 주도권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만 여러분이 결정한 일들이 잘 풀리게 된다고 하니까, 첫 번째로 조언자를 잘 구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함부로 선동되지 않게 잘 걸러듣는 능력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6월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좋은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음, 릴렉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스트레스에 예민하거나 하나에 꽂히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이 결정을 할 때 남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고 분위기에 휘둘리고 사탕 발림에 자꾸 귀가 팔랑거리는 것도 혼자 스스로 알아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친구들이 이야기한 방향으로 편승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연애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상대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제일 잘하는 건 분명 여러분일 텐데도, 그 사람의 장단점을 따져서 계속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니까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친구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되거나, 투자나 회사 일 때문에 고민이 될 때도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장단점을 비교하기엔 현재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혼자 결정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걸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게 먼저 있어줘야 된다고 해요.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고,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이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잠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잠깐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다면 좀 더 객관적인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일은 훨씬 적어지시게 될 거예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6월의 전반적인 흐름은 직감에 의존했을 때 운이 따르는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가 사냥에 특화된 조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카드에 이 매가 나왔다는 건 본능적으로 움직였을 때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오거나 인연이 들어온다는 걸 의미해요. 왠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 사람한테 오픈 마인드로 다가갔을 때 연애를 하게 되실 거고, 주식이나 코인처럼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왠지 특정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돈을 넣으면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갑자기 취미로 춤이나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무의식대로 움직였을 때 일이 잘 풀리는 한 달이 될 거라고 보여요. 흔히 촉이 잘 맞는 날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의 6월은 그런 직감과 예감이 잘 맞는 달이라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썸을 타고 있는 분들 중에는 상대의 마음이 의심스럽다거나 뭔가 찜찜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친구를 만날 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왠지 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일단 그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말고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매는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먹잇감을 볼 수 있는 새이기 때문에 그만큼 남들보다 보는 시야도 넓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카드가 들어와 있다는 건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경험이나 그간의 지식을 기반해서 감과 촉으로 움직였을 때 운이 상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운빨처럼 복권을 기대해 본다거나 재테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무조건 감으로 투자하는 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찾아오는 달에 가까운데 그간 연애를 하고 싶어서 소개팅이든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왔던 분들이나 자격증을 따면서 취직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나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에게는 운이 잘 따라줄 거라고 보이네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환승이별처럼 준비되지 않은 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번 달은 피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요. 6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과는 다른 정계나 더 상승되는 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애로 본다면 과거에 바람이 나거나 갑작스럽게 차였던 경험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 상처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회사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2인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1인자로 상승할 수 있는 달이 될 거예요. 3인자였다면 2인자쯤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만큼 사람들에게서 영향력이 커지게 돼요. 과거에 연애했던 상대를 털어버림으로써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맞춰주는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월급 인상이나 승진을 기대하는 분들은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여러분의 전체적인 6월운을 알려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던 것이 새로 창조되는 달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것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간다던가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고 싶은 분들은 기대했던 소식을 듣거나 고백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확장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확장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걸 얻게 될까? 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는 거라고 여러분이 준비만 잘했다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리를 확장하거나 그룹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사람 자체가 배울 만하고 인성이 좋아서 주변 분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뒷담화나 이간질을 하면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인성이나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들이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Six of Inspire는 여러분이 타인을 리드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서 맞춰주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연애로 본다면 만나는 사람을 납득시키거나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관계나 연애를 하게 될 거고,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알아서 여러분의 편의를 봐주는 일들이 꽤 많아질 거라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들이나 사람들의 인기, 인정을 못 받아서 속상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일을 보면 위험한 일이나 사건에는 초기 움직여도 발을 들여놔선 안 된다는 건데 이 데빌 카드와 세븐 오브 소드가 같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잠깐의 유혹에 홀려서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감대로 촉대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그게 도박이나 애인 있는 사람을 뺏는다거나 바람둥이한테 넘어가거나 작전주의인 걸 알면서도 투자를 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의 운이 도와주지 않아요. 세븐 오브 소드는 잠깐의 행복 뒤에 큰 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서
애인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과 사귈 수는 있겠지만 그 끝이 좋지 못하다거나 막상 만나보니 하자가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작전주의인 걸 알고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제때 손을 털고 나오지는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잡다한 정보와 유혹들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여러분이 그쪽 방면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없다면 이번 달에 함부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건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위험한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렇지. 가넷스 업소드는 자기만의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주변에 꼬임이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해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사건들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지, 자기 자신한테 떳떳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유혹에 휩쓸려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번 달 여러분들한테 촉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촉이 타인의 이야기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건 여러분들의 촉이 아닌 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선택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나쁜 상황은 피해갈 수 있으니까 누가 돈 벌었다는 얘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지도 말고 연애 상대를 볼 때도 어쩐지 느낌이 싸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든 간에 일단 거리를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드에서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남들보다 시야가 넓고 인사이트가 좋은 분들은 함부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타인을 진심으로 신뢰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깊은 만큼 그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히 타인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장점으로 보자면 독립성이 강하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사람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나쁜 길로 유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접근해 왔다라는 말들을 친구들에게 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게 되거나 말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독립성이 강할수록 그 이면에는 외로움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의 이 외로움을 이용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때 적어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 몇 명은 주변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6월에 조심해야 될 일들이 어느 정도 막아질 거고 방지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결이 잘 맞는 친구를 하나 둘씩 사귀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6월에 남들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자존감 상승과 높은 존재감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라이온 카드는 대표가 되는 한 마리가 구성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듣는 칭찬과 존중들이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한 달이 될 거라는 걸 의미해요. 뭐든 거저 얻어지는 게 없듯이 여러분이 무언가를 베풀어야만 상승하는 운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든 테이크 앤 기브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연애로 본다면
계산적으로 상대가 먼저 여러분을 좋아해 주길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잘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잘해 주는 시작이 칭찬일수록 조금 더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플러팅을 할 때도 상대방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칭찬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인간관계나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밥을 사거나 먼저 다가가거나 친해지고 싶어서 좋은 말들을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이번 한 달은 사람들의 존중과 호감을 받아내야 일이 잘 풀리는 때라서, 평소에 인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을 통해 일자리나 이직의 기회를 얻게 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 티오가 나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추천을 하게 되는데,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런 신뢰관계를 잘 다져놓으셨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동안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던 친구가 중간에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시험이나 어떤 기회가 있다면 평소에 여러분을 좋게 생각했던 주변 지인들이 중요한 기출 문제나 족보 같은 걸 넘겨줄 수 있어요. 솔로인 분들은 소개팅처럼 주선자가 있는 만남에서 인연을 만나게 되실 거고,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장점을 많이 봐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때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달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달이다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좋은 일을 보면 이동에 특히 운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 기대를 해봐도 좋으실 거예요. 솔로인 분들은 기존에 다니던 장소나 루틴을 벗어난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원하는 인연을 만나게 될 거고,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 이동운이 있기 때문에 사귀던 분과 마찰이 생기거나 이별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이 이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좋은 사건이 된다고 하는 걸 봐서는 두 분이 아주 잘 맞는 연애를 하고 계신 건 아닐 거라고 보이네요.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과거에 만났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달쯤에 저절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들이 적어지고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 시간의 힘에 기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동수가 강한 달은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고 붙잡는다고 해도 과거로 돌아가거나 이전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재회를 원하시거나 과거에 미련이 남았던 일들을 다시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적어도 6월은 지나서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이동으로 인해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동으로부터 생기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만들어지네요. 에이스 오브 보이스는 강단 있고 본격적인 시작을 얘기하거든요. 애매하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꽂혀서 성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작을 얘기해요. 본격적이고 전투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솔로분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만난 사람과 본격적인 연애, 진지하고 현실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 거고,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나 짝사랑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을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게 되실 거예요.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로 취업이 되는 것처럼 쉴 틈 없이 바로 시작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니던 학원을 옮기거나 학원 선생님을 바꿨을 때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될 거고,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할까 말까, 집을 팔까 말까, 이런 할까 말까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포기보다 하는 쪽을 선택했을 때 운이 따라주게 될 거예요. 무언가를 시작하고 쟁취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일이 잘 풀리니까
일단은 해보자는 마인드로 한 달을 보내셨으면 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조심해야 될 일들을 보면 선택장애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져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연애를 본다면 A와 B가 둘 다 호감을 표현하는데 대체 누구를 만나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던가, A와 B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더 득이 될 사람인지 계산하느라 머리가 아파지게 될 수 있어요. 재테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재고 따지느라 고민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회사에 있는 게 나을까 이직을 하는 게 나을까 하는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동을 결정하기 전에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들로부터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은데,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꽤 버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과연 이 고민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아, 이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를 보면 검이 머리에만 꽂혀 있는 그림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나쁜 일보다는 상상이나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가짜를 얘기해요. 연애를 보자면 A를 만났을 때는 장거리 때문에 피곤할 것 같고, B를 만났을 때는 데이트할 때 경제적인 부분이 신경 쓰일 것 같다라는 걱정은 전부 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예측성 기우라는 거죠.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은 그저 상상일 뿐이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나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혼자 스트레스는 다 받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부질없는 고민과 생각에 가까워서 차라리 일어날 불행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다가올 행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될 거라고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한 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뭔지 확인해 볼게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생각이 많은 편인가 봐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제대로 끝내야 한다라는 완벽주의자도 있으실 건데, 이렇게 부족함 없이 어떤 일이든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낯선 사람과 알아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번 달 여러분들은 해본 적 없는 것들에 대한 도전이나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고 있던 일들을 해내가야 하는 한 달인데, 이런 성향들이 선택과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까 머리를 비우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스스로 잘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후퇴라는 카드는 단순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보다는 머리와 마음을 비우고 평온한 상태로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서, 미리 부정적인 상황을 예측하며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믿고 걱정거리들을 잠시 접어두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이네요.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재를 즐기듯이 살아가보는 마인드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달 주변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나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한 걱정으로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